안녕하세요. 태국의 이슈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라이언 뉴스입니다. 태국 동부 이산 지방 캄보디아 국경 근처 부리람주에서 35살 여자가 6,000바트 사채를 씁니다. 이 6,000바트는 하루이자 300바트, 즉 하루 20% 이자를 지급해야 하는 고금리 사채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던 여자, 코로나 확산 전에 하루 매상 2,000바트 정도를 팔다가 코로나가 태국 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그녀의 수입도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택한 것이 고금리 사채를 사용하게 된 것인데요. 하루 20% 복리 이자는 이자에 이자를 물고 들어가는 고금리. 사채업자는 매일같이 집으로 찾아와 부모가 있는 집에서 채무 독촉을 했다고 합니다. 66살인 어머니, 70살에 양쪽 눈을 실명한 아버지. 아버지는 사채업자의 매일 반복되는 채무 독촉으로 집 뒷마당 나무에 목을 매달아 자살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처음 뉴스에는 고리 사채업자를 비방하고 태국에 만연하는 고리 사채에 대하여 논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틀 후 추가로 밝혀진 사실은 자살한 아버지의 딸, 그녀는 온라인 도박에 빠져 고리 사채를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납니다. 이전에도 아버지는 약 4라이에 달하는 논을 팔아 40만 바트 정도를 마련하여 딸의 빚을 갚아주었고, 콰이, 물소를 팔아서 다시 20만 바트 넘는 빚을 갚는데 보태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도 딸은 계속해서 온라인 카지노에 몰입하며 돈을 잃고 다시 사채를 빌려 도박을 하는 과정을 반복. 지금 현재 남아있는 빚만 100만 바트 이상이 남아 사채업자로부터 계속적인 독촉을 받아왔던 것입니다. 결국 오래전 양쪽 눈이 실명된 아버지는 더 이상 돈을 구할 데는 없고 눈이 보이지 않아 딸을 위하여 일을 할 수도 없는 여러 가지를 비관하여 스스로 목을 매달아 자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살한 아버지의 딸 친구들 증언에 따르면 친구 5명이 서로 보증을 서주면서 사채를 계속 빌려왔다는데요. 그 친구들도 모두 온라인 카지노 게임에 몰두하여 함께 도박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녀들은 게임에 이어서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도박 게임을 위하여 하루 20% 이상 되는 이자를 용인하면서 계속적으로 빌려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온라인 카지노 도박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많이 돈을 잃게 되고 빚은 점점 더 쌓여만 갔다고 합니다. 태국 채널3 뉴스 앵커는 이 사건에 대하여 2가지 쟁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에서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고 파헤치고 조사해야 할 부분으로서 첫 번째, 고리 사채를 빌려 쓰고 다시 그 사채를 막기 위하여 또 다른 사채를 쓰는 현실에 대한 부분, 두 번째는 온라인 카지노 도박에 대한 부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끔 태국 거주 교민들께서도 태국 정부에서 정한 이자 제한 15%를 초과하여 금전 거래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엄연히 태국법에 저촉되는 문제가 크게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을 숙지하시고 금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영상을 보겠습니다. หนูไม่ทราบจริงๆค่ะดอกร้อยละ20เก็บรายวัน24วันทั้งต้นทั้งดอก 다음 소식으로 믿거나 말거나 실체를 알 수 없는 소식 하나 알려드립니다. 8월 1일 26살의 젊은 군인이 방콕 수완나폰 공항 근처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정차된 차량과 충돌한 후 뒤에서 오는 트럭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화장을 끝낸 후 뼈를 정리하던 스님이 이상한 뼈 조각을 발견합니다. 보이시나요? 마치 깊숙이 도장을 찍은 것처럼 뼈 조각에 알 수 없는 숫자들이 찍혀 있습니다. 유족들 말에 따르면 시신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추가로 넣은 것이 없었고 사망자는 뇌수술이나 어떤 다른 수술을 한 적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얀 뼈 조각에 찍혀 나온 의문의 숫자들. 사망한 이 젊은 남자는 불기 2538년 12월 24일 출생, 불기 2564년 금년 8월 1일에 사망하였는데 바코드처럼 찍힌 저 숫자들은 마치 남자의 출생일과 사망일을 미리 두개골뼈에 새겨놓은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망자의 누나와 아버지는
동생은 평소 행실이 바르고 타인에게 모범적인 사람이었다. 그리고 사망일자와 화장일자 모두 불교 관련 일자로서 생각해보면 동생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8월 1일에 사망할 것이란 것이 예견되어 있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이 조각을 국가수에 보내어서 분석을 해볼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영상으로 이 조각을 본 법의학자는 사람의 뼈에 저렇게 깊숙하게 바코드처럼 숫자를 새길 수는 없다. 사람 뼈가 아닐 것이다. 옷에 찍힌 어떤 숫자가 화장할 때 새겨진 것일 가능성은 있지만 자세한 것은 분석을 해보아야 알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사고로 세상을 등진 자식과 동생을 보내는 유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사망자의 운명이 미리 정해져 있을 정도로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고 믿도록 신비로움을 마음에 담아둘 수 있도록 국가수 분석 같은 걸 하지 않았으면 싶기도 합니다. อาจารย์ประจำภาควิชาเคมีมหาวิทยาลัยเกษตรศาสตร์หรือว่าอาจารย์ออสไปตรวจสอบ น้องคายค่ะส่งเข้าประกวด 태국인 90% 이상이 믿고 신봉하는 종교 불교와 트랜스젠더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어울릴 수 없는 두 가지가 같이 만나는 뉴스입니다. 동북부 넝카이주 한 사원에 있는 승복을 입은 스님이 밤이면 밤마다 변신을 합니다. 긴 머리에 붉은 립스틱을 바른 여자, 가슴이 돋보이게 나오는 페이스북의 프로파일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바로 승복을 입은 이 스님이 밤이 되면 변신하는 동일한 모습으로 밝혀졌습니다. 돼지고기를 젓가락으로 들고 있는 모습, 아래 해시태그에는 쏟카 나 애인 없음 이라고 적혀 있네요.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기자가 해당 사원을 찾아가서 확인하였는데, 그 사원에 있는 사마넨 이라고 그 사원 관리승에게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사원 주지승은 사실 확인 중에 있으며, 사실이 확인되면 사원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에 대하여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하네요. 태국은 정식 승려가 여인과 잠자리를 하거나 계율에 벗어나는 행위를 할 시에는 형사상 처벌도 받을 수 있지만, 이 친구는 아직 미성년자로서 승려 과정을 밟는 사람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전히 태국 시위는 계속되고 있고 10일과 11일 시위 상황은 폭력 시위로 번지며 격렬한 양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10일 시위대는 한인타운 근처 아속에 있는 건물 시노타이 타워로 직결합니다. 시노타이는 현 정부 보건부 장관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 관련 회사로서 현 정부를 반대한다는 의미로 이 건물 앞에서 길거리에서 숨진 사람들을 의미하는 흰색과 핑크색 인형을 바닥에 두고 현 정부의 잘못된 방역 정책으로 이 사람들이 숨졌다. 따라서 현 정부가 물러나야 하며 더 이상 이 정부가 요구하는 명령을 거부한다는 캠페인을 벌입니다. 시위대는 다시 소위 랑남에 있는 킹파워 건물로 향하였는데, 일부 젊은이들은 딘댕 지역으로 벗어나면서 폭력 시위로 변하게 됩니다. 경찰은 최루탄, 고무총을 발사하고 시위대는 돌과 새총을 사용하기도 하고 경찰 교통초소가 2군데 불타기도 합니다. 시위 지도부는 즉시 공고를 내면서 이런 상황은 우리가 바라는 목표가 아니다. 물러나 주기를 바란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만 폭력 양상은 계속되었습니다. 시위대를 막는 경찰이 모여서 방패를 들고 있는 상황, 총소리가 들립니다. 방패에 충격한 것은 시위대가 발사한 고무총. 고무총을 맞은 경찰은 다리를 다치고 곁에 있는 경찰들이 일제 고무총을 시위대 쪽으로 발사하고 있습니다. 잠시 영상 보시겠습니다. เกิดเหตุไปรอตรวจสอบอาการบนทางเท้าและจุดนี้จากการตรวจสอบพบว่าเจ้าหน้าที่ 딘댕에서 시위하던 한 시위대는 사제 폭발물을 경찰에게 던지려고 하다 손에서 폭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병원 치료 중 이 사람은 코로나 확진 양성 판정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아누사와리 근처에서 시작한 시위는 위퍼와디 랑시 지역으로 이동하여 계속되었는데요. 경찰차를 불지르고 방화를 하는 등 폭력 시위가 계속되었습니다. 시위 지도부인 타루파 단체는 성명을 발표, 경찰에서 최루탄과 고무총을 사용하여 폭력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 일부 청소년들이 이에 반발, 폭력 시위가 발생한 데 대하여 유감 표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날 시위대 지도부 수십여 명이 경찰에 체포되었으며 오토바이를 몰고 시위하던 100여 명의 시위대가 체포되었습니다. 태국 반정부 시위 점점 폭력 양상을 띠면서 격렬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현 정부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태국 일반 국민들의 시위대에 대한 동조 여부에 따라 태국의 전국은 어디로 치달릴 것인지 안개 속에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라이언TV였습니다. เดินออกมายิงพลุตอบโต้กับเจ้าหน้าที่ควบคุมฝูงชน
Fire.